제가 대졸자 전형 지원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면접 볼 때 가장 멘붕이었던 것은 면접 보시는 교수님께 들은 얘기인데 정말 외주 형식인 플래너 분들하고 학원제를 시작했는데 피해 사례가 너무 많았어요. 도편사는 플래너 분들이 제가 너무 극찬을 해서 알바인가 싶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에 간호학과 입학을 준비하여 부천대 합격 후 부천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변서아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편입이 아닌 대졸자 전형을 통해 신입학으로 간호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엔 지방 전문대도 성적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성적 관리를 열심히 한 편이었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경영 전문 학사를 준비하며 최종 학점은 4.41, 100분율로 환산하면 97.27의 성적으로 도전했었습니다. 제가 대졸자 전형 지원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에 다니지 않고 일반 기업에 입사하여 일을 했었는데 8시간 내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숫자랑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아깝다고 느껴졌고 미래를 봤을 때 일반 사무직은 전망이 너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직업을 찾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간호학과 입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기간은 2020년 2월에 시작을 해서 2020년 9월에 80학점을 모두 취득했습니다. 보통 학점은행제 전문 학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빠르게 완료한 편입니다. 다음으로 제 공부 노하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간호학과를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학점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각하지 않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강의 수강 기간을 넘어서 지각이 찍히거나 레포트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부분에서 점수가 깎이면 시험을 잘 보더라도 이미 다른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 도편사의 경우에는 시험 문제를 일명 족보처럼 기출문제 형식으로 배포해주기 때문에 시험을 볼 때는 크게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목표가 A+ 같은 정말 최상의 등급의 목표라면 아무리 오픈북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강의안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꼼꼼히 읽어보고 시험에 들어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매경 테스트도 학점 인정 때문에 많이들 취득하려고 하실 텐데 제가 가장 많이 도움받았던 것은 유튜브에 중앙대 매경 테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한 18개 정도 나오는 강의 영상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꼼꼼히 보고 공부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매경 테스트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기출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강의 들으시면서 무작정 듣지만 마시고 노트에 정리를 해가면서 들으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야 정확히 이해하면서 나중에 그 노트만 보고도 기출문제를 풀고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교재로 2주 완성 이런 것보다는 아예 기본서를 사서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본서는 확실히 분량이 많긴 한데 매경 테스트라는 시험 자체가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로 공부할 수 있도록 나온 교재는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개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오히려 더 공부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기본서를 한 번을 보더라도 꼼꼼히 1회독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학점은행제와 플래너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독편사를 선택해서 학점은행제 과정을 진행한 가장 큰 이유는 성적 받기가 타 업체들보다 수월할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학점은행제도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인데 아무래도 독편사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업체 중에서는 규모가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수강 인원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도 늘어나게 되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처음 간호학과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곳이 도편사 네이버 카페였는데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였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갔어요. 제가 학은제에 대해 알아보면서 뭐 지식인이나 이런 곳에도 질문글을 많이 올렸었는데 그런 밑에 답변으로 플래너분들이 굉장히 많이 글을 남기세요. 그래서 이곳저곳 많이 연락을 해봤었는데 거의 다 그 교육원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이 아니고 외주 형식으로 근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외주 형식인 플래너 분들하고 학은제를 시작했는데 뭐 학회 시작하자마자 연락이 두절되었다든가 퇴사를 해서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든가 하는 피해 사례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다 거르다 보니까 도편사는 플래너 분들이 아예 이 회사에 소속돼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좀 덜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고 강의 계획서 짜주시는 것부터가 정말 타업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체계적으로 짜주셔서 저는 믿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직장을 병행하면서도 4.41이라는 꽤 높은 학점으로 전문 학사를 취득했는데 정말 도편사 플래너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도움을 많이 주시고 제가 뭐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이나 독학사가 있으면 이런 것까지 미리 챙겨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편입이나 학점은행제 과정에 뛰어들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움을 주셔서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제가 너무 극찬을 해서 알바인가 싶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제 연말정산 서류에 교육비로 찍혀있고 정말 내돈내산해서 진행했었습니다. 다음은 면접 볼 때 가장 멘붕이었던 것은 혹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첫 면접이 부천대학교였어요. 그때 두 가지 질문을 저한테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에만 답을 하고 뒤에 질문을 까먹는 바람에 질문이 어떤 거였는지 교수님께 다시 여쭤볼 정도로 긴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시 1차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합격을 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면접을 엄청 잘 본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합격했을까 생각을 해보니 답변을 할 때 면접관님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또박또박 답변을 하려고 노력했던 걸 좀 잘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는 항상 말끝을 흐리지 않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답변에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에 저희 학교 간호학과 수시 1차, 2차 편입 면접 도우미를 하면서 면접 보시는 교수님께 들은 얘기인데 정말 본인의 사례가 아닌데 단지 면접을 위해서 막 장황하게 내용을 풀어내면 교수님들이 딱 면접 보시면서 다 티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편입 후 차별이 있는지 궁금해요. 학교 생활을 어떻게 적응 중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저희 학교에 편입생 분들도 계시고 현역이 아닌 다른 일을 하다가 오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 우선 차별은 전혀 없습니다. 성적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께 문의드리면 어디서 점수가 감점이 되었고 원점수가 어떤지 이런 세세한 부분을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차별은 없고 오히려 편입을 해서 오신 분들은 이미 대학 생활을 한번 해보고 오셨기 때문에 더 잘 적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먼저 누가 얘기를 꺼내지 않는 이상 어느 분이 편입생이고 어느 분이 아닌지를 전혀 모릅니다. 저는 벌써 3학년이고 2학년 1학기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랄 게 크게 없긴 했는데 다시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고 나서도 정말 좋은 동기들과 교수님들 사이에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편입생이라고 해서 배척을 하는 분위기는 정말 아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나 조언이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누구에게 조언을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공부를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도 있을 거고 성적이 좀 낮게 나오면 좌절하는 순간도 있을 텐데 이런 순간순간이 쌓여서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번 1위 1비하기보다는 뭐 내가 성적이 좀 낮네? 그러면 어디서 성적이 감점이 된 건지 교수님께 여쭤보고 그걸 다음 학기에는 보완해서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한순간에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 공부를 하다가도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좀 쉬어야 할 것 같다 싶으시면 그냥 하루 이틀 쉬세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하루 이틀 안 쉬어서 번아웃이 오는 것보다는 그냥 마음 놓고 며칠 푹 쉬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본인을 엄청나게 채찍질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매우 비추입니다. 저도 처음 시작할 땐 내가 간호학과 갈 수 있을까 싶었지만 또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세요. 제가 준비한 Q&A는 여기까지이고요. 이 영상을 보고 학점은행제나 편입 혹은 대졸자 전형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독편사 학점은행제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